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버드 특허법인의 신용현 변리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 IP-R&D를 통한 혁신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데 뭐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그 손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저한테 부탁하신 이유는 현장에서 제가 현재 IP-R&D를 그 과제를 진행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IP-R&D가 그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IP의 그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승 교수님께서 모든 중소기업에서는 IP-R&D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축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IP-R&D의 정의 및 필요성하고 IP-R&D를 통한 혁신 인재 및 양성 전략 및 방안, 그리고 제가 했던 IP-R&D 과제 중에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했던 실제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R&D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R&D는 IP 및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R&D를 기획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나 연구를 하시는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논문 데이터베이스와 특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논문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는 기업에서 많이들 창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은 특허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할 때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그 R&D의 기획부터 IP를 이용하자라는 의미가 바로 IP-R&D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량 내비게이션이 가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IP-R&D는 R&D의 방향을 IP를 통해서 설정한다라는 의미에서 한 10년 정도 전부터 만들어진 용어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IP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IP-R&D의 반대적인 개념이 R&D IP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는데요. R&D IP는 R&D의 결과물로 IP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R&D 할 때는 IP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가 기획 단계에서는 IP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그렇게 되면 기업에 있는 분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뭐 경쟁업체의 기술을 그냥 분석하는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R&D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중복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제품을 개발했는데 다른 업체의 기술을 특허를 침해하게 되고 향후에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R&D의 결과물로 특허 출원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R&D를 시작할 때부터 IP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다른 이미 그 특허화되어 있는 다른 기업체의 특허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IP를 가지고 R&D 하기 전에 먼저 기획한다라는 의미의 IP-R&D가 훨씬 더 중요하게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IP-R&D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특허 전문가가 함께 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IP-R&D 과제는 이제 그 정부 특허청 예산으로 해서 지금 많이들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니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그런 과제를 정부에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술 전문가와 특허 전문가가 실제로 기업에 있는 IP 관리나 연구하는 인력들이 그 IP-R&D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갖출 수 있다면 훨씬 더 IP-R&D의 그 목표가 달성되기 쉽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IP-R&D를 그 기업에 있는 인력들이 좀 더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키스타에서 IP-R&D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키스타에서 IP-R&D를 설명할 때 쓰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 IP R&D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기술에 대해서 환경 분석을 하는데요. 환경 분석은 그 기업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3C 분석이라고 해서 그 컴퍼니, 컴피티터, 그 다음에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경쟁사와 시장을 보고 이 기술이 어떠한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진짜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일단 환경을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특허 분석을 해가지고 이 특허 분석 결과를 가지고 IP R&D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IP R&D 전략을 수립한 장벽 특허가 있는지를 보고 장벽 특허가 있으면 무효화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무효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R&D 전략을 짜고요. 무효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라이센스를 전략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특허를 넘어설 수 있는 강한 특허를 우리가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IP R&D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IP R&D의 세 가지 목표라고 한다면 핵심 특허 대응 전략과 강한 특허 창출 전략, R&D 방향 수립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요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을 민간 기업에 소개하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제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니즈는 이렇습니다. 이 참 좋은 기술인데요. 이거를 가져와서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희들은 그 기술을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시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즉 플라즈마 가지고 소독 기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살균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다, 시장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수립하는 것도 넓은 범위의 IP R&D의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IP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이 지금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IP R&D의 기본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한 건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부분인 그 IP R&D 통한 혁신 인재 양성 전략 및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P R&D에 대한 혁신 인력 방안은 처음 나온 주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진은 2018년 3월에 이낙현 국무총리 주재를 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개최된 장면입니다. 이 지식재산위원회 개최에서 핵심 아젠다가 IP R&D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 전략,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제3차 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고품질 지식재산을 창출을 위해서 IP R&D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여기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IP R&D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인력을 양성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작년에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 실제로 그 IP R&D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문제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 2차 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 결과 인력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고급적인 실무 인력을 가진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 실무 능력을 가진 IP 인력을 각 기업체에서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방안이 조금 더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총론적인 개념은 요 지식재산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강론적인 방향은 제가 IP R&D를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서 전체적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지식재산위원회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16년도에 정부 R&D 전체 과제가 약 562개였는데요. 그 중에서 IP R&D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과제가 약 232개, 즉 50%가 넘는 것이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R&D 과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이 IP R&D가 필요로 하는 과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 장비 구축이나 국제협력 사업, 국방기술 입문 이런 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R&D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약 5.7조 정도의 그 R&D 과제가 IP R&D가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됐고요. 특히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예산 규모에 따라서 분리를 해놨는데요.
5억 원 미만, 또 5억 원 이상에서 10억 미만, 이렇게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R&D 과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숫자를 정리해 놓은 표를 보게 되면 실제로 5억 원 미만이 약 15,000여 개로서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적으로도 약 2조 정도 이상으로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도 R&D 과제 중에서 특히 IP R&D가 필요로 하는 과제 중에서 5억 원 미만의 이 과제들은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적용하는데요. 그렇다면 대기업에서 수행하는 R&D 과제에서는 금액도 크고 대기업 내에 IP 관리 인력, IP 창출 인력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창출한다든가 그러한 프로세스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이 5억 원 미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R&D 과제가 실제로는 고급 IP 역량을 가진 인력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IP R&D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IP R&D를 통한 인력 양성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IP 인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즉 IP 창출 인력이 있고요, 즉 연구자 인력이고요, IP 서비스 인력은 변리사와 같이 그 IP 정보를 가공하고 IP를 만들어내고 하는 서비스 인력들이고요, 관리 인력은 특허팀입니다. 실제로 기업에 있는 특허팀 인력인데요. 여기 보면 IP 전문성 수준을 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눴을 때 창출 인력은 실제로 IP에 대한 기본적인 높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무한 경우다라고 지금 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리 인력 중에서 중간 단계나 높은 단계에 있어서의 인력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IP 겸임 인력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IP를 관리하거나 IP를 창출하는 것을 전임으로 하고 있는 인력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IP를 창출하고 IP를 관리하는 것이 한두 분의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IP 창출 인력이나 IP 관리 인력이 같이 있는,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실제로 산업에서 신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부 인력에 대해서 좀 더 IP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통계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입을 뽑을 계획도 별로 없다. 이런 것이 기업의 통계 자료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현재 중소기업의 현황은 IP 창출과 관리를 같이 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IP 전문성이 낮다. 그리고 신입에 의해서 새로 뽑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그러한 그 목표로 IP 인력 양성의 프로세스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2차, 그러니까 요 앞차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 개혁에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실제로 아주 많은 약 44만 명에 대해서 IP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기업 실무자를 상대로도 약 2만 명 이상에 대해서 기업 실무자를 상대로 IP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과연 이 IP 교육이란, 저도 IP 기업을 찾아가는 IP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기업체에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예, 그분들 안에서도 실제로 그냥 단순히 집합교육 형태로서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감적으로 I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것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IP R&D가 이렇게 그러한 IP R&D의 이러한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실제로 내부 인력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내 있는 것이 IP R&D에 대해서 제품혁신 표준 방법론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IP R&D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조금 더 다양한 IP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IP R&D를 통한 인력 양성 방안의 첫 번째 방법론은 IP R&D의 표준 방법론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앞서 IP R&D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 분석, 특허 분석, 핵심 특허 분석, 그 다음에
R&D 전략 수립, 굉장히 다양한 스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의 지금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은 그 형식적인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도 좀 많이 있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5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루즈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P R&D가 중요성이 있고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3개월, 5개월 동안 진행하기에는 그 예산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IP R&D를 현장에서 많이 하면서 실제로 과제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기업체한테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제안해서 했던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가 개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국내 특허 20개를 한정해가지고 특허를 분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특허의 내용을 보시고 실제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5개의 기술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특허로 다시 출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IP R&D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실제로 핵심 특허 한 20개만 가지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세스는 실제로 4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경쟁업체의 제품의 특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서 이 특허가 문제될 것 같은데 이 특허를 어떻게 하죠? 라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두 개의 핵심 특허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IP R&D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 분석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집약적으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 4주 내에 충분히 진행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뭐 키스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개월, 5개월짜리 과제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심층 분석이 가능하고 저도 거기에 기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어떤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단순화된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IP의 신청 방법이 다양한데요.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타를 통해서 3개월, 5개월 여기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고 뭐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또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미팅을 가지고 한다 보면은 이 3에서 5개월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그 사이에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미팅의 필요로 진행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실제로 과제마다 어떤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우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바우처라든가 뭐 기술 바우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IP R&D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바우처를 만들고요. 연초에 어떤 중소기업이 우리는 이러한 IP R&D를 하기 위해서 바우처가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했을 때 뭐 500이면 500,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받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선정하거나 그것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기업에서 그 바우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손쉽게 IP R&D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혜 기업이 어떤 부담을 한다는 원칙에 하에서 기업 부담금도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IP R&D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도 5개월짜리는 1,400만 원 정도의 기업 부담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환경기술원 같은 데서 이 기업 부담금을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유관기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관련된 기업체에 이런 식으로 기업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기업에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이러한 IP R&D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IP R&D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내에 IP R&D 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IP R&D를 할 때 정말로 참석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신청할 때 이렇게 참가 인력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참가해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한다든가 택심 특허를 분석한다든가 청광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IP가 이런 거구나. 이걸 해보니까 IP가 뭔지 알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감으로써 실제로 IP의 역량은 실무의 고급 역량은 그런 과정에서 키워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EO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벤처나 이런 것들의 그 역량은 90% 이상이 CEO의 역량인데요. 그 CEO가 IP에 대한 개념, IP R&D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IP R&D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이 CEO들의 참가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IP R&D의 중요성, 그리고 기업에서의 어떤 인력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인력을 타겟으로 해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IP R&D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훨씬 더 IP R&D라는 자체가 인력을 양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서 1분 이렇게 들으셨는데 제가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왜 중요시했는지, 도움이 됐는지 그럴 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최근에 진공 블렌더라는 게 있는데요. 믹서기는 아주 오래된 가전제품이지만 그거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그 믹서를 하면 영양소 파기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공 블렌더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고급 가전제품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고객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품이 먼저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 제품이 여기에 진공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진공이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중 막의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에 진공이 해제되더라도 진공이 유지된 상태로 이 진공 용기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제로 특허도 출원됐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특허 출원이 되고 지금 다 등록이 되고 제품이 해외에서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IP R&D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일본의 진공 블렌더의 기본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특허가 또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가 일본에 존재하는 한 저희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침해가 된다면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색을 해본 결과 중국에서 그 일본의 원천 특허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4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이 출원한 내용인데 진공 블렌드의 기본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분석 결과 무효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제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내줬고, 기업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수출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장벽 특허에 대한 분석은 IP R&D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제품은 뭐냐면 복합 호흡기 치료기인데요. 그 복합 호흡기 치료기에서 이렇게 본체가 있고 여기에 뭐 석션 기능, 에블라이저 기능, 그 다음에 코에서 LED 기능 이런 것들을 끼움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복합 호흡기 치료기였는데요. 이것을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산학협력단에 있는 특허가 여기에 보면 뒤쪽에 이렇게 LED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특허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의 특징은 이 LED 광원이 귀에 넣었을 때 귀에 고막을 찌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더 들어가지 않는 마개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꼭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특허의 중간 심사 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보정이 되었는데, 그 보정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의 웨이도 부분에 그 마개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귀의 웨이도 부분이라는 명칭의 웨이도는 어디냐면 귀 바퀴부터 고막이 있는 요 사이가 귀의 웨이도입니다. 따라서 요 안에 그 마개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에 침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보정 과정을 보고 이 특허의 권리 범위는 이까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회피 수단을 만들었냐 하면 아이팟 형태로 귀에서 꼽으면은 바깥쪽에서 그 마개 형태를 해서 가지고 특허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귀막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냄으로써 실제로 특허 침해도 회피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에는 무효에 대한 대응이었고요. 뒤에는 회피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IP R&D가 실제로 현재 각 기업체에서 특허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에 있어서 이제 IP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P R&D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특허 장벽을 넘어서 제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P R&D가 좀 더 다양하게 기업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